자, 이제 시간이 된 것 같으니까 시작을 해 보십시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계속 지금 우리가 인터넷 강의로 진행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이 과목 자체는 뭐 인터넷 과목이긴 하지만 필요하면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좀 이야기도 나누고 싶었는데, 뭐 그 상당 부분 이번 중간고사까지는 계속 이런 이제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그 보충 설명에서는 먼저 이제 어, 보충 설명에 사용하게 되는 자료를 강의 지원 시스템에 올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올려놨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좀 설명 들어가기 전에 좀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지난 주말에 이 표절률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제가 공지를 했습니다. 실제 이제 프로그래밍 수업이나 이런 수업들을 하다 보면은 많은 학생들이 이제 본인이 열심히 해서 이제 답안도 작성하고 이렇게 잘 하시는데, 그 중에 좀 몇몇 학생들은 본인의 어떤 노력보다는 다른 사람 노력을 가져다가 성적을 받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특히 이제 이런 프로그래밍 관련된 과목인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카피 앤 페이스트로 해서 실행된다고 박수치고 이제 지나가게 되면은 아무것도 배우는 게 없습니다. 실제 이제 다년간에 걸쳐 가지고 C나 C++, 그다음에 이제 이런 프로그래밍 관련된 과목들을 가르치면서 이제 제가 받았던 느낌이고, 실제 이제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도 바로 그런 부분들이 좀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파이썬 프로그래밍, 그 이제 컴퓨팅 사고가 파이썬 프로그래밍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좀, 특히나 이제 지금은 인터넷으로 다 진행이 되다 보니까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 본인이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 직접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할 방법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제 그 표절률에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 이제 학교에 있는 그 강의 포털 자체가 이미 이제 그런 기능들이 잘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점검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본인이 직접 하는 경우에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 이제 보면은 표절률이 이제 뭐 한 50% 정도 나오는 사람들이 이제 쭉그 여러 보여가지고 그 내부에 이제 소스 코드나 수도 코드를 열어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결국 있는 문제들이 제가 이제 강의 자료나 그 다음에 이제 교재, 그 다음에 보충 설명할 때 이제 상당히 좀 많은 예제 소스 코드를 제공들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대로 그냥 갖다 뺏겨서 그냥 제출을 하시더군요.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이제 본인이 배우는 게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강조를 많이 드린 것과 같이 중간에 이제 주석문들, 코멘트 부분들을 많이 좀 다시고, 그다음에 한 줄 한 줄이 진행이 될 때 이 내용이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주석을 달아서 설명을 하게 되면은 그런 이제 표절률 자체는 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프로그래밍에 관련된 그런 이제 요령들이 조금 더 생겨가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프로그램 예제 코드에 사용했던 그런 변수 이름, 오늘 우리가 이제 식별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그 변수 이름도 좀 바꾸고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좋은 단어들 생각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이제 그 제어룹 반복문의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바꿔보시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이제 그 강의 자료에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양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뭐 중간에 어떤 실행 결과를 출력하는 기능들이 이제 거의 없죠. 많이 이제 줄여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프린트를 이용을 해서 좀 출력도 하시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제 프로그래밍이 실행이 되는 것도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앞서 이야기했던 그런 이제 표절률에 관련된 거는 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계속 해 나갈 때 좀 여러분들이 실질적인 실력들이 잘 쌓여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유도를 해 나갈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 좀 이번 학기에 뭔가 배우고 가는 한 학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구성을 잘 하고 운영을 잘 해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부분들은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홈워크에서 이제 제출하실 때 아마 간혹 가다가 이제 앞에 문제를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집어넣다 보니까 아마 그 자체도 표절률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홈워크 제출할 때는 정확하게 문제 번호만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으면 문제 자체를 다 이렇게 복사해 넣기 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제 번호만 보고 정확하게 검사를 할 수 있으니까 문제를 굳이 그렇게 이제 그 복사를 해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그 문제 번호는 정확하게 좀 명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정도면 아마 여러분들이 뭐 표절률이나 이런 분들 전혀 이제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이제 세 번째 주고, 그 다음에 3장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하고 있는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프로그래밍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씩 더 체계적으로 접근을 해 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홈워크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마 제가 생각했던 부분보다 조금 더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보충 설명할 때 그런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아마 이제 다음 주 정도까지는 상당히 좀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상세하게 여러분들한테 가능한 많은 예제를 직접 또 보여드리고 빨리 좀 이렇게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할 예정입니다. 자, 이번 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이제 요약으로 좀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연습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했던 부분들을 잠깐 좀 힌트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처리하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골격 위주로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도 설명드렸지만 이 골격을 그대로 카피해 넣게 되면은 표절률이 걸리니까 나머지 살을 붙이는 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주성문도 많이 넣고 앞뒤로 좀 그런 이제 그 변수 이름들이나 이런 것들 여러분들 나름대로 좀 변경시켜 가지고 수정해서 실제 실행시켜 보고, 그다음 여러 가지 이제 세부적인 사항들을 한번 느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에 우리가 공부를 했던 내용들이 바로 이제 파이썬 프로그래밍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식별자, 소위 아이덴티파이어라 그러죠. 식별자, 그 다음에 기본적인 이제 자료형, 그다음 기본적인 연산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배우게 되는 부분들이 좀 더 고급 자료형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상세하게 배울 텐데, 지금 연습 문제 풀 때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은 중간에 좀 설명을 추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식별자, 아이덴티파이어라고 하는 부분들과 뭐 상수, 클래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식별자라고 하는 부분들은 결국 이름이죠. 그래서 이제 변수, variable에 대한 이름, 그다음에 상수에 대한 이름, 함수 이름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식별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별자를 여러분들이 이제 구성하실 때 그때 이제 영어 단어를 잘 또 영어 어휘 실력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루고 있는 그 문제에 가장 적합한 이름을 좀 골라내서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되죠. 예를 들면 뭐 예제 프로그램에서 많이 나왔지만 원인 경우에는 이게 레디어스, 반지름, 그 다음에 이제 지름이나 뭐 원둘레 이런 부분들을 이제 높이 같은 이런 것들을 영어 단어에서 있는 걸 갖다 잘 써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각형에 대한 밑변이나 그 다음에 대각선, 대각선 부분들은 이제 사이드 또는 하이포테니어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버텍스 꼭지점이 있고 높이, 그 다음에 삼각기둥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각형에서는 가로와 세로를 이제 width, length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런 이제 영어 단어들을 적절히 잘 써서 지금 현재 이 프로그램이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를 잘 표시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식별자를 만들어낼 때는 영문자, 대문자, 소문자 구분하고요. 그 다음에 밑줄 문자, 숫자 뭐 이런 것들을 섞어가지고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숫자가 식별자의 첫 번째 올 수는 없죠.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첫 번째는 무조건 이제 그 알파벳
부분으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이제 밑줄 문자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바로 파이썬에 있는 키워드는 식별자로 쓸 수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보면 알겠지만 파이썬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식별자를 내가 이제 변수로 잘못 설정하게 되면은 원래 그 식별자가 가지고 있었던 고유한 기능 자체를 우리가 쓸 수가 없게 되죠. 예를 들면 int 같은 경우에는 인티저 정수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 int none equal에서 내가 원하는 어떤 값으로 설정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인티저로 정수로 변환하는 기능 자체를 우리가 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키워드는 쓸 수 없다. 그 다음에 식별자 길이에는 이제 제한도 없고요. 그 다음에 대문자 소문자 구분하고, 아래쪽에 나와 있는 키워드는 여러분들이 이제 import 키워드에서 그 다음에 키워드 .kw 리스트를 하면은 파이썬에서 지금 이제 설치되어 있는 모듈 포함해서 여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키워드를 쭉 다 이렇게 열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보면은 뭐 import나 in이나 ls나 if, 그 다음에 not, or, for 같은 이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부분들은 전부 그 키워드에 포함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피해서 따로 이게 잡아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변수 이름을 그 작성을 하실 때 그때 이제 아마 여러 개의 단어가 이제 이렇게 그 같이 섞어서 사용해야 될 그런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나중에 이제 함수를 만든다고 했을 때 draw, 뭐 triangle, draw, rectangle 같은 이런 식으로 이제 복합적인 단어를 엮어서 만드는 그런 이제 이름들을 만들어 써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밍 할 때 이런 이름을 만드는 여러 개의 단어를 가지고 이름을 만드는 방법은 대부분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씁니다. 하나는 이제 카멜 케이싱이라고 해서 이제 카멜이 바로 이제 낙타라는 거죠. 낙타가 덩이 이렇게 이제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럴 경우에는 단어들을 연속적으로 나열을 하고 그 다음에 각 단어의 첫 번째 문자를 뭐 대문자로 하거나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print complex 복소수를 출력한다고 했을 때 프린트는 이제 앞에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소문자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complex에 시작하는 C를 대문자로 이렇게 잡아줍니다. draw rectangle, draw polygon 같은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주로 리눅스 계열의 리눅스 운영체제를 개발했던 사람들이 많이 썼던 그런 방식인데요. 이때는 이제 단어들을 연속적으로 나열할 때 밑에다 밑줄 문자를 달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printer underbar complex, 그 다음 draw underbar rectangle, draw underbar polygon 같은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단어들이 이제 어떤 단어들이 연결돼 가지고 전체 기능을 나타내는지를 잘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중에서 이제 뭐 어느 쪽을 써도 무관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구성하고 있는 그 변수나 상수나 아니면 함수나 앞으로 배울 이런 부분들을 구성할 때 거기 가장 적절한 이름을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이 프로그램이 무슨 기능을 수행하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이썬 식별자 중에서 이제 위에 있는 이런 부분들 사용 가능하고요. 사용 불가능이 이제 키워드를 사용하려고 했을 때, 아니면 숫자가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아니면 이제 특수 문자가 나왔을 때, 이런 경우에는 사용 불가능이고, 파이썬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실행시키려고 하면 이제 에러 메시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상수라고 하면 변하지 않는 그런 이제 수들이 되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쓰는 이제 상수는 이제 불린 그 true, false만 있는 이런 경우에 이제 대문자로 시작하는 true, false, 그 다음에 none이라고 해서 이제 이게 해당이 되는 것이 없다라는 그런 이제 표시로 none을 쓰고, 그 다음에 not implemented, 구현이 되지 않았던 이제 그런 항목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먼저 우선적으로 상수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이제 파이썬 식별자를 쓰면은 이런 에러 메시지가 나오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invalid syntax, 또는 위에서 보면 이제 어떤 인티저 오브젝트가 그 콜러블 하지 않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중간에 보면은 이제 x는 인티저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문제가 없는데, 그 인티저에다가 우리가 어떤 이제 정수를 대입을 해버리면은 그 순간부터는 인티저가 원래 파이썬이 지정했던 인티저 기능이 아니라
그냥 그 3이라는 숫자로 매핑이 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인티저를 이용해서 우리가 주어져 있는 이제 문자열을 정수 형태로 변환시키려고 하면은 해당되는 기능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파이썬의 기본 숫자 자료형 안에 보면은 이제 숫자로 표현되는 부분인 기본적으로 이제 불린,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에 나와 있는 인티저, 플롯이 이제 있고 이 실수가 됩니다. 소수 밑에 있는 값들을 포함하는. 그 다음에 복소수, 컴플렉스가 있죠. 그래서 파이썬 클래스 이름이나 이제 자료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파이썬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자료형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부 객체 지향형, 아마 이제 1장에서 제가 잠깐 좀 소개를 드린 부분들이 있는데 2장에서도. 그래서 이제 이 클래스 형태로 객체 지향형으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출력을 해보면 타입 자료형에 대한 부분을 출력을 해보면 클래스라는 그런 이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불린이나 인티저, 플롯, 컴플렉스, 스트링, 레인지, 리스트 이 전부가 클래스에 이제 해당이 되죠. 그래서 그 클래스에 해당이 되면은 우리가 클래스는 이제 자료형을 구현하도록 되어 있고 그 내부의 속성, 이게 이제 멤버 데이터나 멤버 함수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멤버들을 지칭할 때는 뭐 점으로 이제 표시를 해서 우리가 이제 사용들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클래스 속성 안에 있는 부분들이 이름에다가 이제 이런 멤버 함수, 메소드라고 보통 우리가 이제 많이 부릅니다. 그 클래스에 속해 있는 멤버 함수라는 그런 이제 뜻이죠. 메소드. 그 다음에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게 데이터 멤버고. 그래서 어떤 이제 오브젝트 이름 또는 이제 클래스 이름 점 해서 이제 이렇게 누구 소속인지를 이제 나타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속성 이름을 갖다 쓰게 됩니다. 함수, 그 메소드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방식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이제 파이썬 자료형이 바로 이제 불린, 그 다음에 이제 숫자를 나타내는 numeric, 안에는 보면 이제 정수, 인티저, 플롯, 실수가 되겠고, 컴플렉스 이제 복소수가 되죠. 그 다음 이제 어떤 이제 시퀀스라고 하면 이제 순서를 따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자료를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자료형들인데, 안에 보면 이제 string 문자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트 해가지고 바이트가 여러 개 있는 거. 바이트 어레이라고 해서 이제 실제로 바이트 배열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들 우리가 처리할 수가 있는 부분. 메모리 뷰는 이제 실제 그 컴퓨터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설정되어 있는 내용을 그냥 직접 보고 우리가 이제 조작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기능입니다. 리스트가 있고 튜플, 레인지가 있죠. 자, 오늘 이제 리스트와 리스트에 대한 이야기, 레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튜플도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이제 두 번째 그 홈워크를 풀려고 하다 보면은 그 리스트 오브 튜플, 그러니까 튜플의 리스트를 가지고 해보라고 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아마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튜플에 대한 설명이 아직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조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어려워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 부분은 뒤에서 좀 설명을 보충으로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리스트는 대괄호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타내게 되고요. 튜플은 이제 소괄호로 나타냅니다. 가운데 들어가 있는 이제 원소들은 이제 뭐 콤마로 구분들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좀 복잡한 그 고급 기능으로 딕셔너리가 있고, 셋, 집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frozen set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셋 자체 변경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딕셔너리는 이렇게 뭐 콜론 해가지고,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앞에 있는 것이 키이고, 두 번째 있는 것이 값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하자는 이제 어떤 키 값과 실제 그 키 값에 매핑이 되는 그 어떤 이제 값들을 서로 이제 매치시켜 가지고 아주 이제 쉽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제 사전에서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 뜻을 쭉 설명을 해 놓은 거랑 마찬가지죠. 기본적으로 이제 리스트하고 forloop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상당히 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예제 프로그램을 바로 이제 리스트하고 반복문으로 이렇게 구성하는 것들을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리스트가 그 설정되는 부분들은 이렇게 이제 뭐 none 해서 이제 그 다음에 대괄호로 표시를 하고 가운데 이제 각각의 원소들을 콤마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이제 열거를 해주면 바로 리스트가 하나 만들어지죠. 아마 이제 리스트는 실제 파이썬이 제공하는 리스트는 다른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보다 훨씬 더 굉장히 편리하게 그다음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제공을 해주는 굉장히 좋은 자료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1, 3, 5, 7, 9라고 하는 원소들이 포함이 되는 이제 리스트를 하나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리스트를 출력해 보면 그냥 이렇게 프린트해서 이중 따옴표로 먼저 안내문을 주고 콤마하고 그다음 우리가 이제 리스트를 이제 이렇게 적어주면 곧바로 리스트를 이렇게 내용물을 출력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len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length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앞에 있는 세 자리 세 개 글자만 가져다 쓴 거고요. 바로 이제 길이를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원소 개수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length 괄호 열고 L 하면은 그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길이 원소 개수를 알려주죠. 그 다음에 뭐 sum 리스트의 sum은 이제 0으로 이렇게 뭐 우리가 초기값 설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for i in range라는 이런 이제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range는 나중에 이제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이런 숫자 하나를 지정해주면 0부터 시작해서 그 숫자 직전까지 있는 그런 값들을 차례대로 생성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씩 대입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위에서 length가 원소가 이제 5개가 있으니까 여기서 랭 L 하면 이제 5라는 값이 나오죠. 그러니까 밑에 range length L이라고 하는 것은 range 5라고 하는 것과 이제 마찬가지 값이고, 그러면 5 직전까지 0부터 시작해서 0, 1, 2, 3, 4까지가 생성이 되고, 그렇게 생성된 부분들이 바로 이제 i에 대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i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이렇게 이제 뭔가 실행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복문에서 이제 바로 아래쪽에 있는 들여쓰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제 실행들이 되게 되고, 하는 일은 기존에 이제 sum L 위에 이제 0으로 초기화했던 그 값에다가 그 다음에 li L이 이제 리스트인데 리스트 다음에 이제 대괄호를 쓰고 그 다음에 이 인덱스를 지정해 주면 i 번째 그 리스트의 원소 값을 읽게 해줍니다. 마치 우리가 이제 배열에서 이런 방법들을 많이 쓰는데 이 리스트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방식으로 i 번째 값을 읽어볼 수 있게 해줍니다. 여기 보면 이제 위에 있는 L에서 0번째는 1이고 1번째는 3이고 2번째가 5, 그 다음에 3번째가 7, 4번째가 9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i 번째 값을 차례대로 읽어내 가지고 합산을 하고 합산된 결과를 우리가 이제 출력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정된 어떤 이제 그 원소 값을 다른 걸로 교체할 수도 있죠. 그래서 L의 0번째 원소 값을 100으로 바꾸라. 지금 이제 원래 1이었는데 100으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변경하고 난 뒤에 출력해 보면 이제 맨 첫 번째 원소가 100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가 이제 3, 5, 7, 9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리스트고, 리스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반복문 for loop이나 while loop 같은 거를 이제 결합하면은 굉장히 프로그램을 이제 그 다양한 프로그램을 아주 컴팩트하게 잘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range를 써서 이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리스트를 만드는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으로 그 list 그 리스트 이제 바로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뒤에 이제 괄호를 붙여가지고 그러면 이 자체가 리스트를 생성하는 이제 그런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range 10으로 하면 이제 0부터 9까지 가는 이런 값들이 되게 되고, 그래서 그 n 값이 0부터 9까지 차례대로 가면서 이제 대입이 돼 가지고 사용할 수 있고, 그 list.append 하면은 그 리스트에 뭔가를 덧붙이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리스트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어 있다가 하나씩 덧붙이면은 이제 n 이 이제 range 10으로 이제 만들어지니까 0, 1, 2, 3, 4, 5, 6, 7, 8, 9까지가 이제 차례대로 덧붙여지게 되죠. 그래서 그걸 이제 L1 출력해 보면 오른쪽에 보는 것처럼 바로 이렇게 이제 0부터 9까지 가 있는 값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range 쪽은 뒤에서 한 번 더 정리를 하겠지만 이게 이제 값을 하나만 주면은 그 값 직전까지 0부터 이제 가는 이런 값이 되게 되고, 만약에 이제 값을 이렇게 세 개를 주면은 그 해석이 맨 첫 번째 주어져 있는 이 값이 시작하는 값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부분이 끝나는 그 바로 다음 값,
실제로는 이제 시작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중간에 있는 값 바로 직전에서 이제 멈추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값이 이제 건너뛰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따로 지정하지 않으면 1씩 이제 증가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2로 지정하게 되면은 1부터 시작해가지고 2씩 증가하면서 10보다 적을 때까지 이제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1, 3, 5, 7, 9로 이제 갑니다. 10보다 이제 적을 때까지니까 9까지만 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L2를 만들어서 출력해 보면 1, 3, 5, 7, 9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스타트를 이제 0부터, 그 다음에 스탑을 15, 그 다음에 이제 건너뛰기를 3씩 하게 되면 맨 처음에 0, 그 다음에 3, 6, 9, 12, 그 다음에 15는 포함이 안 되죠. 왜냐면 이제 이 중간에 있는 값이 15니까 그 직전까지만 포함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레인지를 사용하면은 특정된 어떤 이제 그런 그 시작부터 그 다음에 건너뛰기 얼마씩 해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이제 범위 안에 있는 값들을 차례대로 생성해내 가지고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불리언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true 아니면 false가 되고요. 그래서 뭐 그 참진리표 만드는 건 아마 여러분들이 다 이제 해보셨을 겁니다. 고등학교 때도 해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and라고 하면은 or라고 하면은 이제 논리 합처럼 해가지고 두 개가 다 false면은 false고, 둘 중에 하나라도 true면은 이제 true가 되는데 이런 부분이고, and는 이제 논리 곱에 해당이 되죠. 둘 다 true일 때만 이제 결과가 true고, 둘 중에 하나라도 false가 있으면 false가 되는 부분입니다. not은 이제 반대가 되죠. 그래서 이런 이제 불리한 자료형은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뭐 연산 처리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천천히 보시면은 검색 이해를 하실 겁니다. 다음에 숫자 자료형이 있는데 이제 정수, 그 소점 밑에 있는 값이 없는 부분이 이제 그 정수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float 부분들이 바로 이제 실수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complex 복소수가 이제 되겠고요. 오케이, 잠깐만요. 네, 그래서 이제 복소수는 컴플렉스라 그러고, 이게 전부 이제 클래스라는 이름을 다 달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파이썬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그런 개체들, 자료형들 이런 부분들이 전부 이제 그 클래스로 이제 표현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숫자 데이터에 대한 산술 연산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그 다음에 정수 나눗셈. 그냥 일반 슬래시 하나가 있는 이제 나눗셈은 소점 밑에 있는 값까지 포함해서 계산을 해줍니다. 슬래시를 두 개를 붙이면은 소점 밑에 있는 부분들을 무시해 버리고 정수로만 이제 표현이 되게 만들어 줍니다. 다음에 이제 그 퍼센트로 되어 있는 것이 모듈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별표 두 개 있는 것이 바로 거듭 제곱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A의 B승이 되죠. 그 다음 비교 연산하는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뭐 여러분들이 이미 부동호에서 사용하는 그런 이제 부호들 쓰고, 작은가, 그 다음에 이제 작고 넌이 있으면 이제 작거나 같은 거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큰가, A가 B보다 큰가, 아니면 A가 B보다 같거나 큰가, 그 다음에 같은가, 다른가, 다른가가 이제 느낌표가 있고 넌이 있으면 이제 이게 다르다라는 그런 표시죠. 그 다음에 이제 이 is라고 하면은 두 개가 이제 사실 같은 개체인가, 실제로 이름은 달라도 하나의 개체가 이제 서로 다른 이름으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같다라고 이렇게 나오면 그 개체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그 판단이 됩니다. is not 하면 이제 개체가 서로 다르면은 true가 되죠. 그 다음에 비트 단위로 이제 연산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우리가 컴퓨터 내부에서 데이터를 저장할 때는 항상 보면 비트 단위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기본적으로 뭐 인티저가 몇 bit이냐, 32bit으로 되어 있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각각의 이제 비트 단위로 개별적으로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비트 단위로 서로 이제 연산해주는 이런 이제 기능들이 바로 여기 있는 이제 그 bitwise and 앰퍼샌드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림바로 되어 있는 부분이 bitwise or, 그다음 bitwise exclusive or는 이제 밑에서 우리가 이제 보는 것처럼 이 exclusive or가 여기 있는데요, 아래쪽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개의 비트가 같으면 0이고 두 개가 서로 다르면은 1이 되는데, 이게 이제 베타적 or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not은 앞에 tilde를 붙여가지고 이제 0이면 1, 1이면 0 이렇게 매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왼쪽으로는 화살 촉으로 두 개가 있는 부분이 이제 왼쪽으로 몇 개 자리 이동하는 거, 그 다음 오른쪽으로 자리 이동하는 거, 이런 이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이런 x와 y가 이런 이제 값들로 비트 단위로 이제 표시가 되어 있을 때, 이진 코드로 표시가 되어 있을 때, 이걸 이제 우리가 16진수로 읽으면은 앞에 있는 게 이제 4개의 비트를 모아가지고 읽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맨 4개 비트 중에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1의 자리, 2의 자리, 4의 자리, 8의 자리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그 각각의 자리에 있는 값들을 가지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고, 이 0000은 16진수로 그냥 0이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0001은 이제 1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0010은 2가 되고, 지금처럼 0011은 이제 3이 되죠. 이렇게 3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0부터 그 다음에 이제 16진수인 경우에는 15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0, 1, 2, 3, 4, 5, 6, 7, 8, 9,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그 10부터는 A, B, C, D, E, F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0부터 15까지 값을 표현을 하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을 때 비트 단위의 AND를 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그 두 개가 만약에 이제 위에서 1, 1이면은 1이 되고 1, 0, 그 둘 중에 하나라도 0이 있게 되면 0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제 AND 시켰을 때는 전부 0000, 0011이 됩니다. 위에 있는 이 두 개를 가지고 OR을 시키게 되면 이 두 개 중에 하나라도 1이 있으면 그 결과가 이제 1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결과는 0, 1이니까 이제 1이 됐고요. 0, 0, 0이고 그 다음에 0, 1이니까 다시 1이 됐고 0, 0, 0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그 연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에 관련된 부분들은 나중에 또 한번 이제 기회를 잡아가지고 좀 더 상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일단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이런 이제 개념들만 잘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숫자에 관련된 부분들로서 내장 함수가 이제 제공이 되는데, ABS는 이제 absolute value, 그 절대값을 알려줍니다.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이제 플러스 값으로 이제 매치를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인티저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문자열을 뒤에서 괄호 안에 이제 적어주면은 이런 이제 문자열로 되어 있는 그 정수형 문자열을 실제 이제 정수 데이터로 변환을 시켜줍니다. float은 이제 이렇게 문자열을 실수 데이터로 바꿔주고, complex는 이 복수 문자열을 이제 복소수 데이터로 변경을 시켜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숙제할 때 여러분들이 사용해야 될 바로 이제 함수가 바로 bin, hex, oct라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주어져 있는 그 정수를 이진 바이너리 디짓 문자열로 변환해 가지고 반환해 준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주어져 있는 어떤 값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이진 표현은 어떻게 되는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헥서를 이용하게 되면 주어져 있는 정수를 16진 그 바이트 문자열로 변환해 줍니다. 그래서 0부터 9까지 A부터 F까지 있는 이 구간에 있는 값들을 이용을 해서 16진수로 표현을 해주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이 숙제할 때 0부터 255까지 가는 그 값들을 이렇게 이제 10진수로, 그 다음에 2진수로, 8진수로, 16진수로 표시를 한번 해봐야 되니까 그때 매치가 되는 것을 정확하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헥스는 16진수로, 옥트는 원래 옥탈이 이제 8이라는 이제 그런 의미를 나타내죠. 그래서 8진 바이트 문자열로 알려줍니다. 디바이드 모드 하면은 이게 이제 그 나누기를 해서 목과 나머지를 튜플로, 이게 튜플이 이제 어떤 쌍으로 이제 주어진다라는 그런 이제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목하고 나머지가 있으면 그 두 개를 차례대로 콤마 넣어가지고 차례대로 이제 나타내고 괄호 붙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제공해 주는 걸 이제 그 튜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여러 개의 어떤 이제 그 데이터를 묶음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튜플이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워, POW는 이제 어떤 파워가 이제 되는 거고요. X의 Y성으로 이제 나타내는 것입니다. 라운드는 이제 어떤 넘버를 소점 밑에 이제 몇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처리를 해달라는 그런 이제 기능들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뭐 어떤 값이 주어졌을 때 거기에 이제 절대값 계산하기, 그 다음에 이제 뭐 앞에서 있는 디바이드 모드나
라운드나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POW는 바로 이제 파워 지수성을 이제 계산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잠깐 나왔던 빈 그 헥스 옥트가 이제 바로 하는 기능들이 만약에 어떤 값이 이렇게 정수가 주어지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 가지고 빈 x, 헥스 x, 옥트 x로 했을 때 그 각각에 있는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넘겨 받아 가지고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이제 0b에서 이제 이렇게 이진 값으로 코드로 이제 그 값을 알려주고, 그다음 16진수 표시는 0x로 이제 표시를 해줍니다. 그 8진수는 0,5로 해서 이제 나머지 값이 이제 있는 것으로 표현을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떤 정수값이 있으면 이 자체를 이제 그런 지정된 포맷으로 출력하는 부분들은 바로 이제 이런 빈, 헥스, 옥트를 이제 사용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숫자 자료형에 대한 그 내장 함수들로서는 이제 bit length 하면은 그 정수를 표현할 때 이진수 비트가 몇 개나 필요한지를 이제 알려줍니다. 그다음 2바이트 하면은 이게 바이트로 변환을 시켜주는 이런 부분들이고, 이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바이트를 배울 때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헥스는 이제 해당되는 그 실수의 16진수 표현 문자열로 이렇게 알려주게 되고, 또 복소수인 경우에는 이제 .real, .imaginary 하면 이제 그 복소수의 실수부와 허수부를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컨주게이트 하면 이제 켤레 복소수가 되죠. 그래서 이제 주어져 있는 그 복소수의 켤레 복소수를 이제 반환해 주는데, 아마 켤레 복소수는 여러분들이 이제 20 계열에서 공부를 하신 분들은 뭐 복소수를 이제 아실 테고, 그래서 이제 어떤 복소수라고 하는 것이 실수부와 허수부가 이제 있고 A 플러스 JB로 표시를 하거나 아니면 A 플러스 BI로 표시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실수부와 허수부 표시가 되죠. 켈레 복소수라고 하게 되면 허수부의 부호가 플러스가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이제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켈레 복소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런 이제 메소드를 불러 가지고 쓰는 부분들은 앞서 이제 설명했던 바로 이제 그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워나 뭐 bit length는 이제 우리가 지수성을 해가면서 이 값을 표현하기 위해서 몇 비트가 필요한지를 이제 파악해서 이렇게 이제 출력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복소수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렇게 이제 실수부 .real 해서 있는 거, 실제 이제 표시하는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3 더하기 4j 같은 이런 표시를 해주면 3이 이제 실수부가 되고 C1.real이 이미지널이 허수부가 4.0이 되죠. 컨주게이트 하면 이제 허수부에 있는 부분이 원래 이 플러스 기호였는데 마이너스 기호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해줍니다. 복소수 계산에 관련된 부분들은 뭐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이제 그 밑에 있는 이런 그 연산 방법들 수학 시간에 배웠던 걸 이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이런 이제 파이썬 프로그래밍에서 뭐 복소수를 크게 그렇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while loop하고 그 다음에 최대값 최소값을 찾을 때에도 기본적으로 이런 이제 그 min이나 max나 sum, len 같은 이런 이제 부분들을 이용을 하면은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은 그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그 중에서 이제 최대값 최소값 이런 것들을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과제를 냈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최대값 찾기, 최소값 찾기를 직접 한번 해보라는 그런 의미였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3장에서는 이런 함수들을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함수들을 배우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3장 이후에서 이제 사용을 또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min, max를 이름을 만들었을 때 이게 이제 함부로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이게 이제 이미 이렇게 파이썬이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내장 함수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만들었던 그 예제 코드 보면은 앞에 있는 m자가 대문자로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고, 아니면 l 언더바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min이나 max나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함수를 불러 쓰면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문제를 좀 쉽게 풀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또 있습니다. 앞서 이제 있는 부분들이 이제 min, max를 직접 우리가 비교를 해서 찾아내는 방법이 바로 if 데이터가 l max보다 더 크면,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이제 maximum보다 더 큰 데이터가 들어왔으면 그 값을 max로 바꿔주고,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보다 더 작은 값이 들어오면은 그 값을 이제 l min을 바꿨죠.
이 부분이 지난번에 강의 자료에서 이제 제가 좀 틀린 데가 있어가지고 수정해 줬던 부분입니다. 이전에 수정되기 전에는 앞에 elif로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잘못 이제 처리가 되게 됩니다. 지금처럼 이제 if에서 maximum과 상관없이 mean에 관련된 부분도 따로 이렇게 비교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다음 이런 이제 맨 처음에 이런 이제 mean 값은 인티저 맥스 2의 31승으로 굉장히 큰 값으로 잡아주는데 그러면 이제 맨 첫 번째 값이 들어오자마자 이게 있는 L max보다는 더 작은 값이 될 테니까 L min이 바뀌겠죠. 그 다음에 이제 L max 이분은 이제 인티저 min인데 마이너스 2의 31승으로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정상적인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그 값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전체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 중에서 제일 작은 거, 큰 거를 찾을 때 아무런 문제 없이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다음 전체 이제 sum 할 때 합산해주고, 그 다음에 length를 하나 증가시켜 가지고 전체 입력된 데이터를 이제 다 처리하게 만들고, 나중에 이제 average 계산할 때는 L sum 나누기 L length를 하면 이제 평균값이 이제 계산이 되죠. 그 비트 단위 연산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이제 비트 not이면은 중간에 이제 x가 0이면 1, 그 다음 1이면 0이 이제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 end, 비트와이즈 end가 되면은 앞에 있는 이 두 개의 비트가 그 둘 다 1일 때만 1이고 둘 중에 하나라도 0이면 0이 되게 되고, or는 둘 다가 0일 때만 0이고 둘 중에 하나라도 1이 있으면 1이 되게 만들고, 그 다음에 exclusive or는 두 개가 다 다르면 그러니까 두 개가 다 같으면 0이 되고 두 개가 서로 다르면 1이 되게 하는 이런 이제 연산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트 단위 연산 예는 뭐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두 개의 어떤 값을 주고, 이 부분이 이제 10진수로 나올 때 얼마, 그 다음에 이제 2진 코드로 나올 때는 얼마,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연산을 해서 출력해 보면 근데 비트 단위로 연산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첨가 산술 대입 연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플러스 넌, 마이너스 넌 같이 이렇게 앞에 이제 덧셈 뺄셈 이런 이제 그 연산 부분들이 있고 계산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대입하는 부분이 같이 결합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V1은 V1 플러스 V2 이렇게 하면 이제 V1이 두 번 타이핑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렇게 식별자 이름이 길다라고 하면 그 타이핑하기가 좀 귀찮으니까 둘 중에 하나를 생략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를 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C 프로그래밍 개발할 때 바로 이런 기법들을 사용을 했었고, 파이썬이 이제 그 부분을 가져다 그냥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V1 플러스 이퀄 V2 하면은 이제 결국은 V1은 V1 더하기 V2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시를 이제 쭉 나머지도 다 할 수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이 부분이 헷갈린다라고 하면 오른쪽처럼 이렇게 이제 쓰면 됩니다. 편하게 쓰시면 뭐 그 자체가 성능의 문제를 일으키거나 뭐 그러지는 않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시퀀스 자료형이 이제 그 레인지나 리스트 부분이 우리가 좀 이제 빨리 배우고 그 다음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항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퀀스 자료형에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연산이 length는 아까 이제 앞에 리스트의 원소 개수를 찾아볼 때도 length를 이제 사용을 했었죠. 그 다음에 이 시퀀스 자료형에다 덧셈을 해주면 두 개를 연결해서 덧붙이는 거 기능을 concatenation 기능을 수행해 줍니다. 이러면 리스트 1, 2, 3, 4 더하기 5, 6, 7, 8, 9 하면 이걸 두 개를 연이어 가지고 연접시켜서 1, 2, 3, 4, 5, 6, 7, 8, 9까지 가는 이 전체가 하나의 리스트가 만들어지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 시퀀스 자료형에다가 곱셈 기호를 해주면 이건 이제 반복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숫자 곱하기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반복이라는 그런 뜻이 되죠. ABC라고 하는 이제 이 그 문자열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을 곱하기 3을 하면 이게 이제 ABC, ABC, ABC가 이제 그 세 번 반복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in 하면은 뭐 안에 내가 찾고자 하는 그런 이제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지 포함 관계를 알려주고, not in 하면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대괄호를 써가지고 하는 부분은 아까 우리가 리스트에
대괄호 인덱스를 지정해주면 그 몇 번째 원소를 우리가 읽거나 쓸 수 있다고 그랬죠. 바로 이게 바로 인덱싱입니다. 인덱스를 이용해서 인덱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첨자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어떤 이제 이런 이제 리스트 포함해서 시퀀스 자료형이 있으면 거기 안에 있는 몇 번째 항목을 가져다가 이제 쓰게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이제 했던 min, max, sum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시퀀스형 자료 안에 있는 그 값이 제일 작은 것부터 그 다음에 이제 max는 제일 큰 거, 그 다음에 sum은 합산을 해주고, 그럼 sorted는 이제 그 정렬까지 해줍니다. 이게 이제 오름차순으로 자동적으로 정렬을 해주죠. 그 다음에 이제 for 반복문 구성할 때 이런 시퀀스를 써가지고 for n in 해서 이렇게 이제 그 리스트 같은 걸 해주면 그 리스트 안에 들어가 있는 첫 번째부터 차례대로 그 항목들을 읽어내 가지고 그 원소를 대상으로 어떤 처리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리스트 생성할 때는 이제 L는 해서 이제 대괄호를 이렇게 붙이거나 아니면 리스트를 이렇게 함수를 불러 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이게 리스트 안에 원소를 다 써주거나 아니면 리스트라고 되어 있는 이 안에 range라는 이런 이제 기능들을 이용을 해서 그 range가 이제 그 차례대로 데이터를 만들어 주는 그 데이터 전체를 원소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length는 길이를 나타내주고 append는 뒤에 이제 새로운 원소를 추가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expand라고 하면은 append하고는 조금 다르게 expand라고 하면은 뒤에 다른 어떤 이제 리스트를 하나를 extend 하라고 그러면 그 자체를 원소 하나를 끄집어내 가지고 앞에 기준이 되는 그 리스트의 원소로 더해 줍니다. 마치 우리가 the same 기호를 써서 concatenation 하는 거는 이제 마찬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덱싱은 이런 식으로 이제 리스트 다음에 대괄호를 쓰고 인덱스 값을 지정해주면 몇 번째 원소라는 그런 뜻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리스트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 이제 이게 2차원으로 만들고 3차원으로 만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딜리트는 그 삭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슬라이싱 하면 이것도 나중에 우리가 좀 배울 텐데요. 중간에 대괄호 안에다가 콜론을 쓰고 값을 지정해주면 뭐부터 뭐까지라는 이런 이제 그 레인지 구간을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해당되는 항목들을 이제 다른 값으로 바꾸거나 그 구간만 읽어내 가지고 처리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이제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슬라이싱에 관련된 부분들은 나중에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리스트가 있으면 그 리스트에 대해 가지고 sum, max, min, length 같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불러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sum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length로 나눠주면은 평균값 계산하는 게 이제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기본적인 함수를 써서 간단하게 우리가 처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주어져 있는 그 리스트를 sorted 하면은 이제 이게 정렬이 이제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원래 있었던 그 뭐 이렇게 뒤죽박죽 되어 있던 이 부분을 sorted해서 이제 출력해주면 0부터 9까지 가는 이 이제 정렬되어 있는 값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시퀀스 자료형에 대한 이제 concatenation, 접합이나 뭐 repetition 같은 이런 부분들은 두 개의 스트링이 A, B, C, D가 있고 1, 2, 3, 4가 있을 때 이 두 개를 더해 가지고 출력해 보면 A, B, C, D, 1, 2, 3, 4가 이제 서로 문자열이 연접돼 가지고 접합돼 가지고 나타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곱하기를 해주면 이렇게 이제 A, B, C, D, A, B, C, D가 이제 세 번 반복되는 걸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뭐 기본적으로 이런 이제 부분들을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 이제 부분들은 밑에 한번 자료를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퀀스 가지고 in, not in 하면 이제 이 그 주어져 있는 그 리스트나 시퀀스형 자료형 안에 그 원소가 내가 찾고자 하는 원소가 거기 원소로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리스트가 이제 이런 색깔을 나타내는 부분들이 있다고 했을 때 내가 이제 찾고자 하는 그런 색깔을 하나 지정해 가지고 레드나 블루나 시안, 바이올렛 같은 부분들 지정해 가지고 in 만약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으면 이제 in이라고 표시해 주고 not in이면 not in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레드 같은 경우에는 위에 포함이 되어 있고 블루 포함되어 있고 시아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바이올렛 포함되어 있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처리한 거 보면은 red is in L이고 blue is in L이고 cyan is not in L이고
Violet is not in L이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포함 관계를 in과 not in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range는 앞에서도 잠깐 좀 소개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range에 이제 세 개의 값이 이제 지정이 되거나 이렇게 두 개 또는 하나가 지정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세 개가 다 지정이 됐을 때는 맨 첫 번째 있는 것이 start, 두 번째가 stop,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stride 또는 뭐 step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맨 스타트부터 시작해서 스트라이드만큼 건너뛰게 하면서 그 스탑 되기 직전까지 있는 이제 그 값을 생성해서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예를 들면 range 10 하면은 0부터 9까지 일씩 증가하면서 이제 생성해 주죠. 10보다 적을 때까지 0부터. 그 다음에 이제 range 1, 10 하면 이제 1부터 0부터가 아니라 이제 1부터 그 다음에 이제 10 직전이니까 9까지 일씩 증가하면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1, 10,2를 하면은 1부터 2씩 증가하면서 그 다음 10보다 적을 때까지니까 이제 9까지 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레인지 10, 100,5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스타트가 10이고, 그러니까 10, 그 다음에 15, 20, 25 쭉 올라가서 100 직전이니까 95까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100, 0, 마이너스 1이면 이거는 이제 스타트가 큰 값이고 스탑이 이제 작은 값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보면 이제 100부터 100,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해서 이제 99, 98 쭉 해서 1까지 내려오면서 그 값들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인지에서 이제 있는 부분에서는 실제 이렇게 이제 실수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정수만 사용할 수가 있고, 이게 이제 이런 실수 부분을 사용하려고 하게 되면은 나중에 우리가 이제 후반부에 numpy라는 패키지를 배우게 될 텐데 그때 이 A range를 사용하게 되면은 바로 실수형을 처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range하고 리스트를 각각 이제 섞어서 이렇게 사용하는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또 다른 이제 range에 대한 부분들, 뭐 하나 있을 때, 그 두 개가 주어졌을 때, 그러니까 그냥 range 10 하면은 이제 나오는 값이 0부터 9까지고, 그 다음에 range 0부터 10까지 해도 동일한 값이 나오죠. 그 다음에 range 10, 0, 그 다음에 10,2 하면은 0, 2, 4, 6, 8 해서 이제 짝수만 나오게 되고, 1, 그 다음에 10, 2 하면 1, 3, 5, 7, 9 해서 홀수만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1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하면은 10부터 19, 8, 7 해서 이제 쭉 내려가서 마이너스 1보다 그 직전까지, 다시 말해서 0이 마지막 이제 숫자가 되게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스트를 앞에서 우리가 한번 다시 뭐 설명했던 그런 자료가 여기 반복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스트 만들기, 그 다음에 length나 append, expand, 그 다음에 이제 인덱싱하기, 슬라이싱하기 이런 부분들이 있죠. 리스트 생성하는 얘는 이제 바로 이제 A는 해서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리스트 지정해 줄 수 있고, 아니면 이제 X for X in range 해가지고 바로 range가 만들어내는 그 각각의 원소를 전부 이 리스트의 원소를 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문자열 A, B, C, D로 하게 되면은 그 A, B, C, D 안에 포함되어 있는 문자 A, B, C, D가 낱개로 개별적인 원소로 풀어져 가지고 이 이제 리스트가 가지게 됩니다. 아니면 이렇게 이제 특정된 어떤 이제 계산을 해서 괄호로 되어 있는 것은 이제 튜플이라는 뜻이고요. 이 튜플 x와 x 플러스인데 그 x가 range 5가 되니까 여기 range 결과로 나오는 x 값은 0, 1, 2, 3, 4까지 있는 값이 되겠죠. 그럼 거기서 이제 0, 1, 2, 3, 4를 앞에 여기 각각 대입해 가지고 0과 2, 1과 3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는 부분들을 튜플로 되어 있고, 그게 이제 전체 리스트 안에 포함이 되는 그 list of tuple 형태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차원 리스트는 우리가 이제 대괄호를 두 개를 붙여 가지고 2차원을 이제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뭐 행과 그 열이 이제 있을 때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내는 부분들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자, 2차원 리스트나 이런 부분들은 다음 주에 좀 더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잘 상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리스트를 만들 때 한 가지 특징이 있는 것은 다양한 원소가 포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뭐
0이라고 하는 정수, 그 다음에 1.0이라고 하는 실수, 그 다음에 문자열, 그 바이트 같은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가 크기가 서로 다른 것들이 리스트 오브 리스트 안에, 이 차원 리스트 안에 이제 포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뭐 해당되는 이제 그 부분들을 개별적으로 우리가 변경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기능들이고요. 자, 다음에 이제 이런 리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리스트에 곱하기를 하게 되면 이제 반복한다는 이제 그런 이제 개념이 되겠고, 더하기를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덧붙여 가지고 그 원소가 두 개를 합해져 있는 큰 리스트 하나가 이제 만들어지는 부분입니다. 인덱식 슬라이싱은 다음에 또 한번 설명을, 다음 장에서 설명을 좀 상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시퀀스 안에 있는 그 시퀀스 타입에 있는 부분 안에서 이제 append 하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append를 하게 되면은 기존에 있는 이런 이제 A에다가 뒤에 있는 8, 9, 12 전체 하나의 원소로 해서 이제 통째로 들어갑니다. 근데 expand 하게 되면 이제 여기 8, 9, 12 개별적으로 다 원소가 이제 추가가 되는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그래서 append와 expand가 약간 기능들이 좀 차이가 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복사나 이런 부분들도 다음 그 주에 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ppend와 expand 차이를 다시 한번 이렇게 그 설명을 해주는데, append는 그 C라고 되어 있는 이걸 통째로 가져다가 이제 이렇게 하나의 원소처럼 이제 추가가 되게 만들어 주는데, extend는 그 두 번째 C에 있는 각각의 원소를 개별적으로 하나씩 다 이제 더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인서트와 팝, 리무브, 리버스 같은 이런 이제 부분들이 리스트 안에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 추가하기, 그 다음에 하나 이제 팝은 삭제하기, 맨 뒤에 있는 거 삭제하기, 아니면 팝할 때 이렇게 이제 인덱스를 지정해주면 해당되는 부분들을 삭제를 해줍니다. 자, 요 슬라이드도 지난번에 있던 부분들이 인서트 0, 11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잘못 원래 이제 이런 예제 프로그램을 만들고 난 뒤에 좀 더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런 특징들을 잘 보여드리려고 변경하고 난 뒤에 이제 강의 자료가 변경이 안 돼 있던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좀 출력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보완을 했으니까 참고하시고, 먼저 이제 A가 0, 1, 2라는 세 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 출력하면 이제 0, 1, 2가 되죠. 그다음 거기에다가 extend에서 3, 4, 5를 하면은 0, 1, 2 다음에 3, 4, 5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바로 이제 extend입니다. 그 다음에 그 위치에서 이제 1번째 원소 위치에다가 바로 10을 추가를 해라. 그럼 0 다음에 있는 1번째 위치에 10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1, 2, 3, 4, 5가 뒤로 밀려가지고 자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팝하면 이제 맨 뒤에 있는 것, 특별하게 뒤에 있는 위치를 지정하지 않으면 이제 맨 뒤에 있는 것이 이렇게 이제 빠져나오게 되고, 그 자체가 빠져나가면은 이렇게 이제 다시 0, 10, 1, 2, 3, 4가 이제 되죠. 근데 우리가 이제 a.pop1 해서 이제 지정된 위치에 있는 부분을 뽑아내라 그러면은 1번째 값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10이 삭제가 되고 0, 1, 2, 3, 4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remove 3 하면은 이제 그 3번째 있는 항목을 삭제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3을 삭제를 하고 없어진 채로 0, 1, 2, 4가 되는 거죠. 근데 reverse 하면은 이제 그 시퀀서형 그 리스트 포함해서 그 안에 있는 부분을 순서를 앞뒤로 이제 바꿔줍니다. 4, 2, 1, 0이 이제 되죠. 그다음 all과 any는 이제 그 안에 있는 이제 그 항목들이 만약에 반복 가능한 이제 자료형의 모든 항목들이 true면은 이제 결과가 true가 되게 되고, any는 이제 그 중에 하나라도 true가 있으면 이제 결과가 true가 되고, 모든 게 false면 false입니다. all은 어떤 하나라도 이제 false가 있습니다. false가 되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항목 자체가 이렇게 뭐 true, false가 섞여 있을 때 이걸 가지고 이제 true, 그 all, any 하면 이제 그 전체가 다 true냐 아니면 하나라도 이제 true냐 이런 것들을 따져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sorted는 이제 정렬을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특별하게 다른 sorting을 배우지 않아도 sorted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이 내부에 들어가 있던 값들을
차례대로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해줍니다. 뭐 이런 이제 글자, 문자 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원래는 이제 블루, 그린, 오렌지, 레드, 옐로우, 퍼플 돼 있는데 이걸 소팅을 하게 되면 이제 알파벳 순으로 정렬을 해서 옐로우가 맨 뒤에 오고 그 다음에 퍼플이 앞으로 이제 자리 이동하는 그런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썬에서 있는 기본적인 연산자와 기본적인 이제 명령어를 보면은 우리가 뭐 보통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제 덧셈, 뺄셈 이런 이제 연산들이 있고, 그다음에 앞서 우리가 쭉 보았던 그런 이제 비교 연산자, 비트 단위 연산자, 그다음에 접합 반복에 대한 거, 인덱싱, 슬라이싱, 그다음 매핑에 대한 뭐 이런 부분들이 이러한 연산들이 이제 다 가능합니다. 자, 앞에 있는 이런 부분들은 뭐 나중에 이제 시퀀서나 매핑이나 집합에 관련된 부분들은 다음 주에 고급 자료형 설명할 때 그때 다시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이제 리스트와 튜플, 셋, 딕셔너리 같은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앞서 우리가 이제 설명을 좀 드렸고요. 뮤터블이라고 하면 이제 해당되는 항목들을 우리가 이제 그, 그 변경할 수 있는가라는 이런 이제 그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경할 수 없는 게 바로 이제 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즌 셋 같은 거 변경할 수 없는 것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선순위는 이런 이제 연산자들이 서로 섞여 있을 때, 그 연산자가 섞여 있는 상태에서 가장 먼저 누가 먼저 실행이 될 것인가를 그 결정해 주는 것이 바로 연산자 우선순위가 되죠. 뭐 제일 높은 게 이제 괄호로 되어 있는 부분이 제일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나왔던 그런 여러 가지 연산자들, 뭐 인덱싱이나 슬라이싱이나, 그 다음에 이제 파워 계산이나 이렇게 이제 그 덧셈, 그 마이너스 값을 플러스로 아니면 플러스 값을 마이너스로 이렇게 바꾸는 유너리 오퍼레이터. 이 부분은 이제 마치 우리가 이제 음수인 경우에는 양수로 이제 변경을 시키고 양수일 경우 이제 음수로 변경을 시키는 이런 이제 연산하는 것들입니다. 그다음 비트와이즈 니게이션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멀티플리키 곱셈, 그다음에 이제 나눗셈 같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덧셈, 뺄셈이 그다음에 이제 우선순위가 있고, 비트와이즈 시프트가 있고, 비트 단위로 AND, OR, exclusive OR가 이제 있고 이런 기능들이 설정들이 되죠. 그 다음에 in, not인이 그 다음 순서고 not x라고 되어 있는 not이나 logical로 논리적인 not, 논리 곱, 논리 합 이런 부분들이 그 다음 순서고 if else가 그 다음 순서고 맨 낮은 쪽이 이제 람다 표현이라고 해가지고 람다 표현은 나중에 우리가 또 함수를 이야기할 때 그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연산자 우선순위가 이제 좀 그 이해하기가 힘들고 순서가 좀 헷갈린다고 하면은 괄호를 이렇게 붙여주면 항상 제일 높은 그 순서가 되고 가장 안에 있는 괄호 부분이 맨 먼저 실행들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명령어로서 있는 부분이 이제 대입 연산자, 어떤 함수 호출할 때 쓰는 거, 뭐 프린터, 그 다음에 if else 같은 이런 부분들, for 반복문에 이제 for, while, 그 다음에 pass나 break나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차례대로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우리가 그 추가적으로 쓰는 것들이 뭐 import나 그 다음에 이제 with as는 이제 나중에 다시 또 설명을 좀 드리고요. from, class, 그 다음에 try 이런 이제 어떤 이제 exception들, 비정상적인 실행될 때 처리되는 것들 다시 한번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예외 상황을 발생시키는 거나, 그 다음에 어떤 이제 조건을 미리 지정하고 이제 실행 검사를 하는 거나 삭제하는 거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습니다. 요 각각의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차근차근 또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강의에서 설명했던 이제 그런 부분들이고요. 이번에 이제 홈워크 3에서 있는 부분들은 이제 5개 이제 문제가 이렇게 이제 주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0부터 255까지 뭐의 값을 10진수, 2진수, 8진수, 16진수로 출력하는 거. 아까 앞에서 우리가 이제 제가 설명드렸던 이제 bin, 그 다음에 oct, 그 다음에 hex 같은 이런 걸 쓰면 되겠죠. 두 번째로 이제 두 개의 정수를 입력받아 가지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정수, 나눗셈 모듈로 해서 이제 출력하는 거 뭐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10개 정수 데이터를 입력받아가지고 리스트에 저장하고 입력 데이터 중에 가장 작은 값과 큰 값, 평균값 계산해서 출력하는 파이썬 프로그램, 뭐 함수를 사용해도 되겠습니다. 아니면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그런 이제 기본 기능을 또 활용을 해도 되겠고요. 다음에 어떤 이제 0부터 29간에 있는 정수 중에 3의 배수만 출력하는 거, 아니면 3의 배수만 제외하고 출력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조건 자체를 우리가 배수인가를 이제 따져 가지고 배수인 경우에 뭐 어떻게 처리하고 배수가 아니면 어떻게 처리하고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처리를 하면 되겠죠. 자, 그 보충으로 좀 더 설명을 이제 드리는 것이 결국 오늘 이번 주에도 설명을 좀 드렸던 것이 바로 이제 불리언, 그러니까 true와 false가 있는 이런 이제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숫자로 있는 integer, float, complex, 복소수까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퀀스 자료형에서 이제 리스트에 대한 설명을 좀 더 많이 드렸고, range에 대한 드렸고, 그 다음에 string, byte, byte array 뭐 이런 부분들은 다음 주에 설명을 좀 상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매핑이라고 하는 이제 딕셔너리나 집합, 셋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파이썬이 제공하는 기본적인 자료형 중에서 숫자에 대한 거, 그 다음 이제 이런 시퀀스 중에서 이제 리스트와 레인지 부분을 이제 3장에서 설명을 좀 드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난주 숙제를 할 때도 아마 여러분들이 좀 그 뭐 도형을 그릴 때 이렇게 이제 그 튜플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해라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튜플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드리지 않는 채로 문제가 좀 나가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그런 경우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튜플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충 설명을 좀 드리면, 튜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의 나열된 항목들을 하나의 묶음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료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괄호로 이렇게 이제 그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안에서 이제 콤마로 해서 이제 쭉 원소들이 열거가 되는 부분이죠. 리스트가 이제 대괄호로 되는데 튜플은 이제 괄호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리스트하고는 다르게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들을 변경할 수 있는데, 여기 있는 튜플인 경우에는 원소들의 그 있는 맨 처음에 선언할 때 이외에는 그 값을 몇 번째 값을 다른 걸로 바꾸거나 이런 것들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튜플은 이제 소괄호 안에 콤마로 구분되는 이제 원소를 차례대로 열거하는 형식을 쓰게 되고요. 이제 그렇게 이제 정의할 때 쓰는 것이 뭐 t는 해서 괄호로 소괄호로, 그다음에 이제 각각의 항목들을 콤마에서 이렇게 이제 지정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근데 또 다른 방법으로는 아예 그냥 이 괄호를 생략해도 콤마로 해서 쭉 나열을 시켜주면은 튜플로 만들어 줍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파이썬 문법에서 이를 이제 허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튜플에 포함되어 있는 각 원소 자료형이 서로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튜플 안에 있는 이게 이제 A, B, C가 위에 요 예에서는 전부 문자고 아래쪽에 있는 건 문자 열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꼭 이렇게 같은 자료형일 필요가 없이 정수, 실수 뭐 이런 것들이 섞여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 튜플 안에 있는 이제 각 원소들을 인덱스를 이용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위에 튜플이 있을 때 0번째 원소를 읽어내고자 하면은 우리가 리스트 사용했을 때 인덱싱 했던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튜플 이름 다음에 대괄호 인덱스를 지정하면 이제 그 해당되는 번째 원소를 읽어낼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잘 활용하면 여러분들이 또 프로그램을 간단하고 쉽게 작성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튜플에 사용할 수 있는 연산들은 아까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그 시퀀서형 연산하고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퀀서형 그 자료형이라고 하는 부분 안에 리스트도 있고 그 다음에 튜플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리스트와 튜플이 동일합니다. 같은 방법을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튜플을 이용해 가지고 문자열이나 리스트 레인지를 이렇게 이용해서 이제 뭔가 생성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튜플에서 이렇게 이제 문자열로 지정해 주면 문자열에 포함되어 있는 각각의 문자를 개별적인 원소로 프로 헥셔 가지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게 타입을 물어보면은 클래스 튜플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렇게 알려주죠. 그 다음에 이렇게 리스트로 이제 제공해서 우리가 튜플 만들라고 하면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항목 하나가
그 리스트의 원소들이 그대로 이제 튜플의 원소로 이제 그렇게 대입이 돼서 이제 처리가 돼 줍니다. 이렇게 튜플 레인지 5 하면은 레인지 5가 바로 이제 0부터 그 다음에 이제 0, 1, 2, 3, 4를 만들어 주니까 그렇게 생성되어 있는 그런 이제 정수 데이터를 이 튜플의 원소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앞서 이제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제 튜플에 있는 원소들이 서로 자료형이 다를 수도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0, 1.0, 그 정수, 실수, 문자열 이런 부분들로 되어 있을 때 이런 이제 리스트 안에다가 이제 서로 다른 자료형의 원소를 지정하고 그 부분을 다시 이제 튜플을 만들라고 하면은 튜플 자체 그런 이제 그 부분들을 그대로 이제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다른 자료형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튜플 생성하는 쪽에서는 이렇게 이제 fruit animal처럼 이렇게 그냥 콤마로 해서 열거해서 이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튜플의 리스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튜플은 괄호로 해가지고 묶음으로 쓸 수 있게 만들어 준 건데 이걸 리스트의 원소로 이제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스트 안에 튜플들이 여러 개가 이제 들어가 있는 이런 이제 꼴이 되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리스트 오브 튜플을 00, 그 다음에 100, 0, 100, 100, 그 다음에 0, 100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튜플들을 차례대로 이제 넣어주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는 리스트 오브 튜플의 랭스를 이제 물어보면은 랭스가 얼마가 된다는 걸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랭스에다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주고 그다음 그 랭스 길이를 레인지로 써가지고 그럼 위에 이제 랭스가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으니까 길이는 이제 4가 되겠죠. 그다음 이제 레인지 랭스 하면 이제 레인지 4니까 0, 1, 2, 3이 이제 차례대로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차례대로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자, 이 처리하는 걸 한번 보시면은 LT, List of Tuple의 i번째 항목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걸 출력을 한번 해줍니다. 해주면 tuple xy of LT 몇 번째 부분이 뭐냐고 이렇게 이제 LTI를 출력하는데 그대로 이렇게 위에서 우리가 지정해줬던 튜플이 그대로 이제 출력이 되죠. 다시 말해서 리스트 오브 튜플 안에 있는 i번째 그 튜플을 튜플로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이 방법에서는 이 튜플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부분의 원소를 따로따로 또 읽어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에서처럼 이렇게 TI 튜플로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X, Y 그러니까 각각의 원소를 읽어내는데 바로 이제 LT 그 다음에 이제 대괄호 I니까 리스트 오브 튜플 안에 있는 이제 i번째 튜플이 되겠죠. 그 튜플 안에 있는 이제 위에 있는 뭐 x와 y로 매핑해 가지고 그 값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력해 보면 위에서 나오는 00 대신에 그냥 괄호 빼고 x가 0, y가 0, 그다음 x가 100, y가 0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 튜플을 원소로 하는 리스트를 만들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 리스트 안에 있는 개별적인 튜플을 우리가 따로따로 처리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개별적인 튜플 안에 있는 원소를 또 개별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다단계로 처리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런 기능들을 잘 활용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4개의 꼭지점을 지정하고 사각형을 그리거나 도형을 그리는 이런 부분들을 쉽게 그 구현을 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제공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뭐 이것 말고 여러분들이 좀 쉽게 구성하는 방법들을 사용해도 좋은데 바로 이제 튜플 리스트를 쓰게 되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 지난번에 이제 제가 잠깐 이제 그 소개를 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제 이런 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이제 그 튜플 리스트와 같은 구조로 코디네이션 좌표를 우리가 x 좌표, y 좌표를 묶음으로 해서 이제 튜플로 만들고 그런 것들을 꼭지점 각각의 4개를 만들어서 이제 두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고 위에 이제 이 터틀을 추가하는 부분들은 이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배웠던 그 내용을 그냥 쓰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터틀 업해서 이제 이동할 때까지는 자주기 남지 않게 만들고 P0 코디네이트 제로 하면은 아까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이 코디네이트 리스트 안에 들어가 있는 튜플 중에 0번째 튜플을 그냥 얻어내는 거죠. P0가 바로 그 XY 좌표가 있는 튜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P0를 출력해 보면은 바로 이제 그 P0 값이 이제 출력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 set 포지션 하게 되면 터틀이 이제 그 위치로 옮겨가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다음 그 위치에서 이제 T 다운 하면 이제 그 펜을 내려가지고 이제 그리기 시작할 거고요. 그 자죽이 남도록 만들기 시작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레인지를 썼는데 1,4니까 1, 2, 3 세 가지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i 이꼴 1, 2, 3이 이제 될 테고, 그다음에 코디네이트 1이면은 그러니까 위에서 200, 0이 되겠네요. 그죠? x 좌표로 이제 200만큼 오른쪽으로 전진을 하게 되는 그 위치가 바로 pi, i 값이 이제 1일 때 지정이 될 거고, 그 다음에 go2 하면은 바로 그 위치로 이동하니까 이동하면서 자죽이 남게 되겠죠. 그래서 맨 밑에 있는 이 선 하나가 그려지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금 현재 위치를 PI를 출력을 하게 되고, 이제 이거는 콘솔 창으로 출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T right 하면은 그 위치에다가 바로 이 부분을 터틀 윈도우 위에다가 이제 이렇게 출력을 해주게 되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이 for loop으로 해가지고 2일 때, 3일 때 하니까 이제 맨 처음에 이 00 위치로 가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코디네이트 1, 코디네이트 2, 코디네이트 3까지 이렇게 차례대로 가면서 이제 선을 그리고 그 위치에 이제 좌표를 찍어 줄 것입니다. 그래서 for loop이 이제 다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t.go to p0니까 0 위치로 다시 내려올 거고, 그 위치에다가 이제 이 좌표를 찍어 주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바로 이제 사각형을 우리가 지정해 준 그 좌표로 따라가면서 선을 그리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되게 되면은 뭐 직사각형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뭐 다양한 종류의 어떤 좌표만 해주면은 그 위치로 따라가면서 선을 그어 가지고 도형을 그려주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이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 처리하실 때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뭐 사각형 그리고 삼각형 그리는 것은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이제 굳이 이렇게 반복문을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만은, 만약에 우리가 이제 좀 더 복잡한 그런 도형들, 뭐 십각형, 십이각형, 아니면 십육각형 이런 것들을 막 그릴 때는 이 반복문을 쓰지 않으면 굉장히 또 줄이 길이가 길어지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찬찬히 생각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이게 이제 리스트와 그 다음에 리스트 안에 튜플이 들어가 있는 부분, 그 튜플을 바로 좌표로 사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잘 조합을 해 보면은 이게 이제 개수가 늘어나도, 꼭지점의 개수가 늘어나도 그 전체적인 프로그램 자체는 크게 변경 없이 우리가 잘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여기에 있는 이런 기본적인 구조를 가지고 뭐 오각형 그리기, 육각형 그리기, 아니면 내가 지정했던 그 좌표로 이렇게 선을 따라서 그려보기,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앞에 이제 문제 나왔던 것 중에서 뭐 간단하게 힌트를 좀 드리면, 0부터 255까지 가는 값을 이제 뭐 이렇게 이제 10진수, 2진수, 8진수, 16진수 출력하는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바로 여기 빈, octa, hex를 이용해 가지고 출력하면 되겠죠. 여기 예에서는 레인지를 써서 16까지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0부터 15까지 가는 값들이 나타나는데, 자,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부분들을 한번 보시면은 이게 바로 16진수 값이 이제 나타나는 것들을 지금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0부터 9까지는 그냥 16진수 표시해서 0, 1, 2, 3, 4, 5, 6, 7, 8, 9가 이제 되는데요. 그 다음 이제 10인 경우에는 A가 됩니다. 11인 경우가 B, 그 다음에 C, D, E, F까지 가는 이런 값이 되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이 부분들이 바로 이제 바이너리 빗들을 그냥 출력을 한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앞에 맨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에 0을 이제 다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게 이제 다 0이 생략된 채로 유효 자리만 이게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보면 이제 전부가 0은 0000이고, 그 다음에 1은 0111에 0001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3은 0011에 해당이 되고, 4는 0100, 5는 0101, 6은 0110, 7은 111, 8은 1000, 9는 1010, 1001, 10은 1010,
그 다음에 11이 1011, 12가 1100, 그 다음에 13이 1101, 14가 1110, 15가 1111 이런 이제 값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빅 패턴을 이제 잘 좀 이렇게 보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정수 데이터 연산은 이제 두 개 입력 받아 가지고 이제 처리하는 부분들 이렇게 이제 시험을 해볼 수 있겠죠. 뭐 간단하게 오히려 이제 이거 반복문을 써가지고 여러 개의 데이터를 입력 받아 가면서 시험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값이 마이너스 9999가 들어오면 이제 뭐 이건 정상적인 데이터의 끝이라고 이렇게 이제 알고 브레이크를 해서 이제 빠져나가게 했고, 아니면 이제 계속 이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그 다음에 정수, 나눗셈 모듈로 연산해서 이제 출력하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find min, max, average는 아까 앞에서도 잠깐 이제 그 설명했던 바로 이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차례대로 이제 데이터 입력 받아 가지고 리스트에 담고 우리가 이제 직접 이렇게 뭐 구성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이번 3장에서 배웠던 것들이 바로 min, max 함수, 그 다음에 이제 이런 sum 같은 이런 부분을 배웠기 때문에 그런 함수를 써서 구성을 해도 이제 무방하겠습니다. 3장부터는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이제 선택적으로 출력하는 부분들은 예를 들면 누구누구의 이제 그 배수인가를 나타내는 부분들은 모듈로 연산을 하면 되죠. 그 지정된 그 어떤 주어진 값을 지정된 어떤 패턴으로 모듈로를 시키게 되면은 그 배수가 될 때는 나눴을 때 이제 목만 있고 나머지가 없어지게 되니까 모듈로 연산을 한 결과가 만약에 0이면 이제 이게 배수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찾고자 하는 그 값에 이제 그 배수가 i가 되는 거죠. 아니면 우리가 이제 그 배수가 아닌 것이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조건문으로 이제 처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 이 정도 설명해 드렸으면 이번 주 호목은 아주 뭐 쉽게 아마 여러분들이 구성하리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을 쭉 다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뭐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이게 파이썬 자체를 이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는 부분들이 익숙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제 코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좀 알려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사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숙제들을 하실 때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 이제 제공해드렸던 예제 코드를 기반으로 하시되 그대로 복사는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 나름대로 또 다양하게 또 변경도 한번 시켜보고 일부 추가 기능들을 넣어가지고 실행하고, 그래서 요구된 기능들은 그대로 좀 실행이 되게 만들고 그 이외의 부분들은 이제 원하는 대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과제에서 그 이제 이 장에 있던 그 과제에서 우리가 이제 그 지정된 어떤 뭐 사각형 그리기 이런 것들, 뭐 사각형을 그릴 것이 아니라 그거 말고도 우리가 이제 뭐 다른 다각형을 그릴 수 있는 것도 가능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입력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해봄직합니다. 그래서 좌표를 x 좌표 y 좌표를 이제 이렇게 쌍으로 해서 몇 개의 꼭지점에 대해 가지고 입력을 차례대로 받고, 그다음 그렇게 이제 입력된 부분을 뭐 도형을 그리게 하는 것들도 한번 해봄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표절에 대한 그런 이제 뭐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쭉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해 나갈 때 가능한 한 여러분들이 좀 창의적으로 그런 이제 답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적어도 이 그 예제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 넣지는 마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주석문 잘 달고, 그 다음에 이제 해당되는 그 기능들 이외에 몇 가지를 또 더 이렇게 추가적으로 실행하게 만들어서 한번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실력도 부쩍부쩍 늘어나갈 것이고 그 부분들을 이제 잘 처리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과제 2.2에서는 이제 코디네이터를 이렇게 이제 지정된 걸 써도 좋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좀 변경을 해서 입력을 받아서 처리하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를 우리가 이제 그 처리를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수마다 뭐 따로 이렇게 출력은 하지 마시고, 한꺼번에 어떤 값은 뭐 몇 진수일 때 얼마, 몇 진수일 때 한꺼번에 이렇게 이제 한 줄에 출력하는 것들이 아무래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야 이 부분들이 이제 이게 10진수일 어떤 값일 경우에 이게 2진수는 얼마고 8진수는 얼마고 16진수는 얼마라고 하는 걸 한눈에 쫙 우리가 볼 수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익숙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3.1 부분에서는 진수마다 따로는 하지 마시고 한 줄에 한꺼번에 이렇게 이제 특정된 값에 대해 가지고 그 진수 진법대로 그 출력하는 부분들을 그 값에 대해 가지고 출력하는 방식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제에서 이게 코드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제 작성하는 프로그램에서는 항상 주석을 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석 달아는 이야기를 굳이 명시하지 않아도, 그거는 맨 처음에 제가 이제 설명드렸을 때 주석에 대한 부분들 이제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그 주석 부분들이 항상 여러분들이 작성한 코드에는 자동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표절률이라고 하는 그 부분 뭐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석을 추가하십시오. 제가 따로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나중에 시험 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시험 칠 때는 이제 제가 명시적으로 좀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전체 소스 코드 중에 30%가 주석이 제대로 달려있지 않으면 감점한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때에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프로그래머가 되고 좋은 알고리즘 개발자가 되려고 하면은 그런 이제 설명을 잘 해서 내가 작성했던 프로그래밍과 내가 작성한 알고리즘이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를 다른 사람이 보고 빨리 이해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그게 여러분들 실력이 그만큼 이제 좋아진 것입니다. 자, 그리고 혹시 뭐 다른 또 질문이 올라와 있는 거는 제가 이제 설명을 계속 보여드렸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홈워크 2에서 이제 결과물들을 이제 제출할 때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그 홈워크 과제물 보고서 만들 때 소스 코드는 그대로 이제 소스 코드를 복사를 해서 글 상자에다 집어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 그 실행한 결과는 캡처를 해가지고 이미지를 해서 그 밑에다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제대로 이제 실행이 됐는지. 그리고 이제 그 실행 결과 자체는 이렇게 표절률 검사할 때 이미지는 또 삭제 해당되지 않게 되니까 그 소스 코드, 그러니까 주석문을 포함을 한 소스 코드 전체만 가지고 이제 이렇게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험 칠 때 비주얼 스튜디오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게 이제 설치가 안 돼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정을 미리 제공을 해 드리는 것은 아이디얼리 환경이 제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자체가 사용이 안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보통 때 하시는 건 좋은데, 시험 칠 때는 이 부분이 이제 보장이 안 된다는 거 또 염두에 두시고요. 왜냐하면 그건 이제 설정 자체를 우리가 이제 개별적으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디얼리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질문은 뭐 아직 올라오지는 않았는데요. 자, 오늘 설명 이 정도로 이제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그다음 이제 이런 이제 설명들이 아무래도 여러분들한테 좀 표절률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다시 나왔는데, 표절률이 높으면은 확인 거를 우리가 보기는 하는데, 이제 첫 번째 제출물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부분들 다시 볼 텐데, 나중에 이후에는 이제 표절률이 높으면 아예 보지도 않을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는 여러 번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게 사실상하게 설명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높은 표절률을 만들었다. 그 자체는
제공했던 소스 코드, 예제 코드를 그대로 복사를 해 넣거나 주석문을 하나도 안 달고 그냥 제출을 했을 그런 가능성이기 때문에 성적을 드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잘 좀 지켜 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배우는 게 이제 많게 됩니다. 그래서 표절률 높아 가지고 막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학생들 간에도 이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누구 보니까 누구는 자기가 스스로 하지도 않고 다른 친구 그대로 뺏겨 가지고 내고 난 뒤에 끝내더라 이런 이야기가 분명히 또 들려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표절률은 좀 철저하게 우리가 점검을 할 예정이고, 그러니까 표절률을 이제 걱정하지 않는 그런 이제 방법은 여러분들이 주석문을 많이 다시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그 프로그램 자체를 예제 소스 코드를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좀 창의적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그 이제 변수 이름을 바꾼다거나 아니면 이제 구조 자체를 좀 바꿔 본다거나 아니면 중간중간에 프린트를 좀 추가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 부분들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간이 꽤 지금 이제 경과가 됐고 원래 예정했던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기로 하고, 또 질문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계속 질의응답에 올려주십시오. 그리고 질문하실 때 쪽지로 하는 것보다는 질의응답으로 해주십시오. 쪽지는 이제 개별적으로 뭔가를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고,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제 물어보는 이런 내용들이 다른 학생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그런 이제 질문들이 많고, 거기에 이제 제가 답을 올리고 우리 조교들이 답을 올리면 그 부분들을 다른 학생들도 다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아마 훨씬 더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문제를 풀다가 좀 의심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이렇게 명확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은 항상 질문을 올려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 자료에 오타난 이런 부분들도 발견하는 대로 좀 알려주시면 제가 바로 수정해 가지고 올려드리고 전체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서로 이제 이렇게 도와가면서 한 학기 동안 열심히 해서 좋은 실력 쌓도록 그렇게 하죠. 자, 오늘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이제 좀 더 고급 자료형 설명하면서 그 보충 설명을 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